11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은 머니머신입니다. 미국 제47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가운데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약 12분간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른 시일 내 대면 회동을 하기로 하면서 취임 후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렇게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은 또 어떤 게 있냐?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것부터 또 먼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인데요. 앞서 트럼프는 수차례 재집권 시 대폭 인상된 방위비 청구서를 내게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을 봤을 때 기존의 분담금 협정을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약간 극단적인 입장을 취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협상의 타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충격적인 금액을 갖다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충되는 점에서 균형점을 찾을 겁니다. 노심초사하는 모습 보여드니까 그게 사실은 협상에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담담하게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결국 찾아갈 것이다. 그런 협상을 우리 정부가 해갈 것이다. 국회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여야의 입장차도 뚜렷하게 감지되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는 설레발 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에 외교와 안보를 동원하고 있다면서 정쟁은 국경선 앞에선 멈춰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트럼프 시대. 오늘 윤 대통령이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스킨십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한 만큼 트럼프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정교한 외교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항마의 움직임입니다. 야권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그냥 서로 아는 사이에서 또 자연스럽게 만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외국에 가 계신 위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신 거지. 언론은 이재명 대표 그 1심 선고를 앞두고 왜 이 시점에 만났느냐 여기서 이제 두 분 다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그렇게 오해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죠. 두 분 다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갔던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만나신 거고요. 대립구도를 가지고 뭔가를 조직하고 있거나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들을 모으고 계신 과정이다. 이처럼 친명계에선 정치적 의미를 차단하는 분위기인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을 앞둔 상황에서 비명구도에 있는 야권 경쟁 잠룡들이 회동을 가진 자체만으로 해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자체가 포스트 이재명을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고요. 당장 이번 재판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입 밖으로 내진 못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이후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김경수 두 분이 만났다는 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엔 민주당이 김동연 지사를 만들어줬는데 당내에서 조금 딴 꿈을 꾸고 있는 게 현실화 될수록 이재명 대표는 뭐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겠네요. 아니 뭐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은 김부겸 전 총리와 더불어 이른바 뉴 3김으로 거론이 됩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친노, 친문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비명계 구심점으로 떠올랐고요.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는 다음 달 영국에서 귀국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 내에선 과연 이들을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될 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대선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보세요. 그제도 여론조사에 이재명 26%, 한동훈 14%예요. 2년 반간 한 번도 대통령 후보 적합도 선호도 조사에서 1등을 뺏겨본 적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동훈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데, 그러나 이재명 1급 체제에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당이 이미 친명 체제로 구축이 돼 있고 지지율도 탄탄한 만큼 이 대표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얘긴데요. 공교롭게도 당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에 만남을 가진 두 사람. 현 정국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향후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